나도 그 마음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서열, 보고서, 야근, 주말 대기도 모자라 이제는 조직 재편 이야기에 후배들의 빠른 성장세까지. 40대 후반쯤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몰려오죠. 이제껏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싶은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억대 연봉을 받던 48세 남편과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 연봉이면 좀 더 버티지. 애들 학비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맞는 말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그 부부에게는 더 이상 사는 이유가 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IT 회사 부장급으로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야근은 일상이었고 새벽 출근, 주말 보고서, 주중 회식이 반복됐습니다. 몸이 망가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몇 달간 이어진 회사의 구조조정 공포였습니다. 선배들이 형님, 저 나가게 됐어요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차례가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았답니다. 밤에 아내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얘기했대요. 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 죽을까 봐 무서워. 그렇게 퇴사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표를 내던 날 회사 동료들이 깜짝 놀랐죠. 너 미쳤냐? 억대 연봉인데. 그 말이 수십 번 귀에 맴돌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련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 알았다고 해요. 이 사람 지금 너무 힘들구나. 퇴사 후 첫 달. 월급이 딱 끊기자마자 공포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부부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통장에는 5천만 원 남짓 현금이 있었고 집은 전세였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했어요. 남편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봤는데 잘 안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빠에야를 만들더랍니다. 스페인 여행 때 배운 거였대요. 아내가 묻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 남편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몸과 마음이 한계였던 거죠.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 막막함. 두 번째 사례는 이 부부가 생활비를 재설계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 450만 원 정도 쓰던 생활비를 180만 원까지 줄였어요. 진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식은 월 1회, 커피는 집에서. 옷도 새로 안 사고 애들과도 진지하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이제 월급 없다. 우리 같이 살림 줄이자. 아이들도 충격받았지만 조금씩 이해했답니다. 심지어 아내가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리를 담당하고 아내가 외벌이하는 역할 전환이 된 거죠. 이건 많은 부부가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예예요. 한 사람이 사표를 던지면 다른 가족들도 마음을 모아야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남편 혼자 나는 자유다 하고선 가족이 쓰러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퇴직 후에도 매달 가계부를 점검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억대 연봉이 그립지 않냐고요? 네, 그립죠. 하지만 남편이 아침에 늦잠 자고 커피 내려서 우리한테 주는 걸 보면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나 싶어요.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의 관계 변화입니다. 처음엔 부부가 정말 많이 싸웠대요. 남편이 너무 예민해졌거든요. 돈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백수라서 그래? 하고 버럭. 아내도 불안하니 당신이라도 뭘 해야지 하고 쏘아 붙였대요. 그때 가족 상담도 받아보고 부부끼리 규칙을 만들었답니다. 돈 이야기할 때는 화내지 않기, 해결책만 이야기하기, 매달 재무 점검회 하기. 그런 게 쌓여서 요즘엔 오히려 더 친해졌다고 해요. 아내가 한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전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요. 지금은 남편 얼굴을 매일 보고 살아요. 이렇게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도 왜 백수로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 40대 후반 부부의 진짜 사정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 학비, 노후 준비, 보험, 대출.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텅 비면 결국 다 잃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선택을 다운시프트 DOWNSHIFT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속도를 줄이고 삶의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이에요. OECD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있어요. 중년 퇴사와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무 계획과 가족 간의 소통이랍니다. 즉, 단순히 사표 던지고 나 자유다. 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틸지를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만두고 싶을까? 그만둔 다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그 질문이 곧 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부부는 지금도 부자가 아닙니다. 월 180만 원으로 알뜰살뜰 살고 있고 남편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끔 글도 쓰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둘이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가끔 싸우고 가끔 웃고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억대 연봉을 버렸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없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족한텐 더 필요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억대 연봉 포기한 40대 후반 부부의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독자 입장에서 나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고민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말투는 여전히 편하게, 하지만 정보는 깊이 있게 담아볼게요. 먼저 정말 중요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퇴직을 고민하는 40대 후반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숫자 정리입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하고 사표부터 던지고 나서야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아져 있어요. 전문가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현재 지출 구조를 분해해서 보라. 많은 부부가 우리 생활비 한 달에 300 이하라고 뭉뚱그려 말합니다. 그런데 이 300이 정말 생활비인가요? 실제로 보면 고정 비월세나 대출이자, 보험료,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생활을 줄이고 싶어도 고정비는 쉽게 줄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가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정 비필수 집세 대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교육비, 변동 비조정 가능 식비, 외식, 쇼핑, 여가, 용돈, 예비비, 비정기, 병원비, 차량 수리, 경조사. 먼저 이걸 종이에 다 써보세요. 엑셀도 좋고 수첩도 좋아요. 실제로 퇴사했던 그 부부도 우리는 450만 원 쓴다 생각했는데 항목별로 쪼개보니 고정비가 300만 원 넘게 나가서 충격받았다고 해요. 이걸 안 해보면 무턱대고 생활비 줄이면 되지 했다가 대출 연체나 전세금 못 올리는 사태가 옵니다. 이 긴급 생활자금 최소 6개월치 확보하라.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공식처럼 말합니다. 사표 쓰고 쉬고 싶다는 분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현금으로 6개월치 생활비 있어요? 퇴사하면 바로 월급이 끊깁니다. 퇴직금이 나와도 대출 상환이나 보증금 메우느라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억대 연봉을 받던 분도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었지만 대출 상환, 아이 학원비 몇 달치, 전세 재계약금 오르고 나니 1년 못 가서 바닥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목표 월 평균 생활비 X 6개월 최소. 더 안정적으로는 12개월치 확보 권장. 이 돈은 비상금 계좌로 분리 보관.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쓰면 1,8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적금이든 CMA든 상관없어요. 쉽게 꺼낼 수 있게. 3. 소득 대체 계획이 있어야 한다. 좀 쉬었다가 알바라도 하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막상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구직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예로 한 중년 부부가 퇴사 후 남편이 편의점 알바라도 하자고 했는데 면접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문제예요. 서서 8시간 근무, 밤샘 근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체 소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사 전부터 준비 자격증, 부업 아이템, 프리랜서, 일감 탐색, 부부 역할 분담 논의 한 명이 파트타임이라도 가능할지,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월별 변동성 시뮬레이션, 실제 급바에야 부부도 남편이 요리나 콘텐츠 제작을 시도했지만 수입이 바로 나올 수 없어서 결국 아내가 파트타임 병원 일로 기본 소득을 지탱했어요. 4. 가족 회의를 꼭 하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끼리도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해요. 퇴사 계획이 있으면 배우자, 자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해요. 왜 퇴사하고 싶은지, 퇴사 후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지, 가족 모두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아이들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백수가 됐다는 걸 설명 안 해주면 오해가 쌓여요. 실제 사례에서도 자녀가 아빠 일 안 하니까 우리 가난해졌어? 하고 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감정 배출이기도 하고 현실 계획을 함께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5. 생활비를 제로 베이스로 재설계하라. 이건 전문가들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보통은 지금 쓰는 걸 얼마나 줄일까 생각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0에서 시작하면 뭐가 필수인가를 먼저 적어보세요. 집세 관리비, 최소 식비, 교통비, 통신 전기 가스, 보험료 정말 필요한 것만. 이걸 합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면 외식, 여가, 쇼핑을 넣는 거예요. 그 부부도 결국 이 방식을 썼어요. 처음엔 외식 한번 줄이고 커피를 끊는 정도로는 답이 안 나왔대요. 필수 항목부터 합계해서 월 180이라는 목표를 만들었답니다. 6. 퇴사 시점 미루는 것도 전략이다. 퇴사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드리는 말이에요. 비상금 모을 때까지 3개월만 더 버틴다. 대출 원금 일부라도 갚고 나간다. 퇴직금 예상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다. 이게 당장 못 살겠다 싶은 분에겐 고통스러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준비 기간을 확보하면 퇴사 후의 삶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7. 은퇴가 아니라 전환으로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곧바로 은퇴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백수야. 끝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라이프 전환기로 보라고 합니다.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 덜 빡센 일로 전환. 프리랜서, 자영업, 시간제, 프로젝트형으로 소득원 다변화. 경제적 목표도 억대 연봉에서 가계 유지로 재설계. 그 부부의 사례에서 남편이 요리를 하고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한 건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역할 재설정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도 줄고 현실적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사는 무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획하고 가족과 상의하면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정말 퇴사를 고민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 생활비 항목별로 얼마인지, 퇴사하면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지, 내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그 질문이 지금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족에게도 꼭 이야기해 보세요. 인생 100세 시대, 40대 후반은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